자, 행정처분 및 벌칙 나오는데 일단 의미를 봅시다. 행정처분이 뭐냐면은 행정관청에서 주는 등록 취소, 뭐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이라고. 자, 그다음에 벌칙에 두 개가 있어요. 형벌,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이라 하죠. 그다음에 과태료, 행정질서법이요. 그러면 두 개 공통점이 징역이나 벌금 돈 내죠. 과태료도 돈 내죠. 돈으로 내는 것을 벌칙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 감독관청 및 감독 대상자, 이건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하나만 봅시다.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지도 감독한다 하는 말이나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거는 오늘 한 거예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아까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국장만이 할 수 있다. 시도회사나 등록과장 협회는 할 수 없어요. 국장, 시도회사, 등록과장, 기업공개사,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자, 처음에 봐야 되는 게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 행정처분이 5개가 있어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그냥 줄여가지고 처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잘 안 줄입니다. 그냥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요 5개가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이 뭐냐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할 때 청문 안 하고 취소하면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신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합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관 속에 있는데 갖고 관을 막 흔들면서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안 하죠. 그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행정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이건 틀리죠. 그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할 때만 청문의 대상이에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법에는 없지만 행정절차법 보면은 의견 제출이라고 있어요. 행정 처분할 때 청문하는 게 아니고 취소 줄 때 청문합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는 등록을 시켜준 사람이 등록 취소 주는 거 맞죠? 등록은 누가 시켜주냐면은 등록관청에서 줍니다. 등록관청에서 등록한 사람에게 등록 취소를 주니까 등록한 사람이 기업공개사죠.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게 주는 행정처분이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은 누구 소관이다? 시도지사 소관이죠. 물론 우리 공유회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에서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그러면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격증 교부받는 거죠. 이거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자격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우리 법에 2명이 있었어요. 교부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로 통일하세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문제가 안 나오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문제가 나요. 예, 제가 별도로 이거는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한다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의사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할 건데, 거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교부한다, 발급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교부한 시도지사 이것을 발급한 시도지사로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꿨는데 요 정도 되면 끝나겠다 하고 법 바꾸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발급한 시도지사로 바뀌었고, 어떤 거는 교부한 시도지사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발급한 시도지사 뭐 할 때 나오느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자격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에게 자격증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등록관청에 원래 자격증이 들어갔던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사사 공인신고할 때 원래는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요. 그거 세 개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확인 요청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부한 시도의사, 발급한 시도의사 똑같습니다. 이거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만 보세요. 일단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별도로 나오는 거 말고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취소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주느냐면 이거는 공인중개사에게 줍니다. 물론 이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마찬가지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는 소속 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어요. 지정 취소 이건 했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묶어보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의사가 주죠. 지정 취소는 국장이 줍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보다 높죠, 그죠? 등록관청보다 높은 시도의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어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등록관청만이 줄 수 있어요. 시도의사나 국장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못 줍니다.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줄 수 없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오로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시도지사만이 줄 수 있어요. 또 거꾸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기업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소속 공개사에게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오로지 기업공개사에게만 주는 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자격 취소 주는데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소속 공개사에게만. 거꾸로 말하면은 기업공개사에게 자격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이쪽으로 연결된 도로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취소는 우리 법에 두 개가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해당 사항이 되면은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시험 칠 때까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을 먼저 봅시다. 자,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가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 가죠, 그죠? 그러면은 중학교 가면은 학교도 집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지금까지 못 보던 것도 조금 더 봐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새로 해볼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새로 사귀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학교 들어갔다 학교 마치고 바로 집에 가고 싶다. 좀 놀다가 늦게 가고 싶다. 엄마가 조금 후하게 해서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가 다가 아니다. 친구들도 좀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와도 좋다. 대신에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중학교 1학년에게 10시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후합니다. 그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10시까지는 들어야 된다. 만약에 10시까지 안 들어오면은 회초리 때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10시 전까지 잘 들어오다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초리 때리죠. 약속대로 회초리 맞아야 되죠. 또 10시까지 잘 들어오다가 한 번은 새벽에 1시에 들어왔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새벽에 1시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폐직해야 된다. 쫓아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긋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죠.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해초리 때린다. 11시 들어도 해초리 때려야 되고 1시에 들어서 해초리 때리는 거 맞죠? 해초리 때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만 더 12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조금 보내겠다. 이러면. 이게 맞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회초리 때리는 게 업무 정지예요. 조금 보내는 게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은 10시까지 들어온나 이랬어요. 첫 번째 1시에 들었다. 회초리 때립니까? 조금 보냅니까? 회초리 때리죠. 그럼 두 번째 12시 넘어서 들어왔다. 조금 보내죠. 등록 취소가 조금 보낸 게 등록 취소고 회초리 때리는 게 업무 정지예요. 그러면은 업무 정지라는 업무 정지 받을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좀 구분해 가지고 요거는 내용이 좀 큰 겁니다. 위반한 게 좀 큰 거고 요거는 작은 거예요. 요거는 업무 여기 첫 번째 위반했다. 이거 업무 정지줍니다. 이거 두 번째 위반해도 업무 정지줍니다. 근데 요거는 첫 번째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줘요. 업무 정지인데 한 번 더 1년에 한 번 더 위반하면은 등록 취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 주고 한 번 위반하면은 등록 취소 안 주죠. 요 부분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업무 정지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자, 업무 정지는 하회한다는 규정과 할 수 있다. 자격 정지도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었는데 자격 취소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나오지 할 수 있다 나오면은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 왜 이런 규정이 없느냐면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면 뭐를 줘야 되는 게죠. 여기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위반하면 등록 취소 주는데 한 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 안 주고 업무 정지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 위반하면 자격 취소 주세요. 한 번 위반하면 자격 정지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기업공개사기 자격 정지 못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있고 법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이 이거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격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안 하면은 업무 정지 주는 거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안 하면은 기업공개사에게 자격 정지 줄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맞는 거 보세요. 자, 시도지사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 지정 취소는 했죠.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속 중개 실무할 때 전속 중개 나올 건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 신문의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가면 갈수록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럼 정보 공개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갈수록 많아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면 물론 일간신문에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 공개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한 명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전속 중개라 그래요. 그러면은 갈수록 전속 중개가 많아지겠죠. 갈수록 정보 공개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많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공유회사 협회 원래 2개로 받았다가 하나가 합병했어요. 새로 생긴 데는 이거 안 하고 있고 아시아나 한국감정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3군데밖에 없는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취소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거래정보사업자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어디로 발전되느냐면은 여기는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우리 그 휴업이나 폐업할 때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한다 그러죠. 등록 취소돼도 등록증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돼도 자격증 반납해요. 우리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에서 하는 거는 10일.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에서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 내주는 거 며칠?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에서 10일이지만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내가 내준 것을 내한테 다시 주는 것, 반납하는 것은 날짜 똑같이 해라.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왜 반납 규정이 없느냐면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하는 말은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정을 취소 안 하겠다고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지정 취소되면 반납해라고 하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죠. 하여튼 결론은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만 있고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그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자주 나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이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이 상태만 일단 보시고 자 87페이지에 제일 행정처분의 종류 이거 했고 밑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안에 내용은 없고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자격 취소. 안에 내용 볼 필요는 없고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거기에 처분권자의 동그라미 2번 한 볼게요. 88페이지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우리 법에서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외울로 가지 말고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봅시다.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서울시장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죠.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다. 대구에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한다는 말은 대구시장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기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지도감독 시도지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지도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는 맞죠? 대구시장이 지도감독 해가지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자격 취소 주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격 취소 주기 전에 청문해야 되죠. 청문을 한다는 말은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따지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적발이 됐다. 누구에게 봐달라고 사정해야 됩니까? 대구시장에 봐달라고 사정하는 거 맞죠?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청문이라고 그랬죠. 청문이라는 게 취소에 필요한 절차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한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우리 법에는 없지만은 의견 제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다 맞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주는데 어떤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줍니다. 그러면은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이 절차를 완료하고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부한 시도회사는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교부한 시도회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죠, 그죠? 요 지문은 자격하고 관련된 이론 부분에서는 절대 안 빠집니다. 나올 수 있는 주로 여기에서 틀리게 나와요. 틀리게 나온 게 두 개인데 교부한 시도회사,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다르다면은 자격 취소의 정지는 누가 준다? 무조건 취소의 정지는 교부한 시도회사 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준다라고 틀리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틀리게 많이 나오는 게 교부한 시도회사,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다르다면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거꾸로 되죠. 만약에 교부한 시도회사가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에 통보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통보받은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취소나 정지는 교부한 시도회사가 주죠. 그러면은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해라는 말은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완료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5번부터 봅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에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반납한 자격이 준 사람에게 반납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자격 취소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회사가.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한다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회사에. 그러면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회사에 줍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자격증 취소는 등록증, 자격증 반납을 해야 돼요. 업무정지 자격증이란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하는 건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럼 반납은 자격에 준 사람에게 반납하는 게 맞죠. 그럼 등록 취소됐다. 등록증을 누구에게 반납한다? 등록관청에게. 자격 취소됐다. 자격증 반납은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에서 반납합니다. 그러면은 7일에 반납 안 하면 과태료 줍니다. 그러면은 7일 이내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아까 7일 이내 누구에게 반납한다 그랬어요? 자격은 교부한 시도에서 반납하죠. 그럼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부한 시도에서 알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 과태료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에 준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가 무슨 시도회사? 교부한 시도회사에게 반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4번 해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원래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은 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보고하는 거는 큰 거 보고한다, 작은 거 보고한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서 등록 취소가 크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에서 자격 취소가 크죠. 자, 그러면은 등록관청이 위에는 시도지사예요. 그럼 이거 보고하고 자격 취소, 시도지사 위에는 국장이에요. 그럼 보고하고 그럼 국장이 보고하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장관이 누가 있어요? 장관이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럼 장관이 결제 받을 때 대통령에게 올해가 받습니까? 가서 받습니까? 올해가 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 지금 바쁘다, 느긋하다. 온데 청문회 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바쁘다, 그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했다고 보고하면은 대통령이 말하겠습니까? 바쁘다 이런 거 좀 갖고 오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보고했는데 등록 취소는 보고 규정이 없어졌어요. 왜 보고 규정이 없어졌냐면은 등록관청 시군구청이 아니죠. 선거법 없죠. 자격 취소 시도지사가 죠. 선거법 없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 나도 선거를 뽑고 당신도 선거를 뽑았는데 이거
괜찮다 보고하지 말자. 보고하지 말자 그러면 위에서 보고해라고 제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삐리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제재 주면 나중에 자기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등록 취소는 위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보고하는 규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교관 시도에서 자격 취소 주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죠? 자, 새로운 숫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까요?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획공개사항 거는 10일이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외가 기획공개사항 거는 10일인데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그러니까 신고센터에 시도지사나 등록같이 신고센터에 제출하는 것 예외적으로 10일 이랬죠. 그러면은 기획공개사 하는 공문이 하는 게 7일이라 하는 말은 기획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문의 입장에서는 기획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죠. 자, 내가 위에서 내보고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 보고하는 것은 바로 위에 사람이 보고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사람이 보고해라. 내려오고 자기가 보고해라. 그러겠죠. 그죠? 그럼 내가 보고하는 게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지키겠죠. 이 사람은 그 위에 사람한테 또 지키겠죠. 그 사람은 그 위에 사람한테 또 지키겠죠. 공문이 위에 찍히면은 여군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밑에 도저히 못 있겠다. 전출신고에 딴 데 갔어요. 딴 데 가도 위에 있죠.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저번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은 동기예요. 전화해가지고 저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좀 밟아주라. 여기 딴 데 갔어도 찍힙니다. 공문이 위에 찍히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공문의 입장에서는 기획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7일보다 빨라야 된다. 늦어도 좋다. 빨라야 된다. 5일 이내. 여기에서 우리 법의 5일 이내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등록증 반납 안 하죠. 자격정지는 위에 보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격 취소만. 요거 자주 나와요. 반납하는 거 자격 취소만. 물론 등록증도 반납하는 자격에서는 자격정지는 자격증 반납하는 것도 없고 위에 보고하는 것도 없다. 자,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페이지에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안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있는데 업무정지 91페이지에 박스 위에 거만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기획공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최고가 몇 개월이에요? 최고가 6개월이죠. 그럼 업무정지도 최고가 6개월이고 자격정지도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최고 9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문에 자주 나왔어요. 9개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가 6개월인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는 있어요. 늘릴 수도 있죠. 그죠?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숫자예요. 아까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해초를 때린다 그랬죠. 해초를 때리는데 엄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해초를 때려야 됩니까? 나중에 때려야 됩니까? 내일 때려도 되겠죠. 그죠? 3년 지나고 난 뒤에 이 3년 전에
10시 넘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때 안 때리는데 내가 때리게 되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은 할 수 없다? 3년이에요. 이 3년도 중요한데 이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여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은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오로지 업무 정지만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은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행정처분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벌칙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한 게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네, 벌칙에서 돈으로 내는 게 벌칙이죠. 그죠?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에 우리 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행정질서법이에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게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줍니다. 과태료도 행정관청에서 줘요. 그러면은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대상이 되면 같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 취소 주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도 주고 두 개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같이 주는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같이 못 주는 이유가 대상이 달라요. 범죄가 구성됐을 때는 형벌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줍니다. 그러니까 형벌 주면 과태료 못 주고 과태료 주면 형벌 못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원칙적으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같이 못 줍니다. 왜 같이 못 주냐면은 행정처분도 행정관청에서 주고 과태료도 행정관청이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런 뜻은 아닌데 원칙은 뭐냐면은 업무 정지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뭐 잘못했어요. 업무 정지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하는 말은 두 개 다 줍니까? 하나만 줍니까? 그러니까 업무 못할래? 돈으로 띄울래? 하나만 줍니다. 그죠? 요거 두 개는 같이 못 줘요. 그럼 여기서 형벌이 뭐다, 과태료가 뭐다 하는 게 있는데 요 중에서 지금은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 개념만 봅시다. 자, 과태료 100만 원이야, 500만 원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한번 했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는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큰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준다 그러면은 껌값이다. 이래서 또 위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는 없고 500만 원 이하밖에 없어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받아야 돼요.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가받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는 누구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에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다. 그러면 명색이 장관인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준다 말이야, 맞죠? 장관이 주는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예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많이 틀립니다. 이거 틀릴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 단계만 밟고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주는데 모든 행정관청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줍니다. 자격하고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 누가 준다? 시도지사?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그럼 등록관청,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은 등록관청이 해주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는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 소관이죠. 그러면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자, 또 과태료에서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 말고 공인중개사나 기업공개사는 덩치가 작죠. 덩치가 작으니까 원칙적으로 얼마 이하다?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 있는 게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가 이거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게요.
우리 교육받을 때 연수교육 받습니다.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죠. 그죠? 연수교육 실질권자는 시도지사예요. 그러면은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이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실질권자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기업공개사나 수석공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 주는데 이거는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줍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까 시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실무할 때 나올 거예요. 기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하는 말은 그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거 복습하는 게 볼게요. 인자 아닌자 구분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표시 광고는 기업공개사만 표시 광고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의 성명,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공개사 해야 되는 걸 위반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브리크해야 됩니까? 아닌 자가 브리크죠. 아닌 자가 하면은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요거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근데 그거 표시 광고 말고 부당 표시 광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표현할 때 뭐라 했냐면은 미끼 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 미끼 광고. 미끼 광고하지 마라, 과장 광고하지 마라,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광고하지 마라.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검증이 중에서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단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방해죄, 요거 합해가지고 아까 복습할 때 했는데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다. 이거 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아까 기업공개사가 미끼 광고했다, 가장 광고했다,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광고했다. 한마디로 부당한 표시 광고했어요. 이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 있죠.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 안 하면은 과태료 줍니다. 국장이 요구했는데 안 하면은 국장이 과태료 주죠. 그럼 그때 과태료 얼마 이하가요? 500만 원 이하. 간단하죠, 그죠? 이 틀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자주 나와요. 올해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까지만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 외우라 그러면은 골치 아픕니다. 책도 보고 공부 안 합니다. 공개서부에서 요 내용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칠 때는 맞도록은 해드릴게요. 작년에도 마지막에 할 때 쭉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뭐 남았습니까? 복습 남았죠, 그죠? 오늘 제일 처음에 중개보수였어요. 자, 중개보수. 중개계약 체결하면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보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나와요.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보수받을 수 있다. 자, 거래계약 체결하면 보수받을 수 있는데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어도 보수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공개사의 기책 사유라면 받을 수 없다. 그죠? 자,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이 없으면은 절대 거래 계약 체결할 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보수율, 그 다음에 실비 한도액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전세냐 임대차냐 매매냐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니죠. 일단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이 시도조례가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도 있죠.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로 하면은 17개 시도조례 다 외워되죠. 그 다 외울 군번이 아니다, 그죠?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물론 분사무소라면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야. 그럼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입니다.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직접 알아야 되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물론 소형 오피스텔, 즉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죠. 자,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외로 보느냐 할 때,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외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큰 거로 봅니다. 두 개 다 똑같으면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본다는 말은 면적이 똑같아도 주택으로 본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어쩌고 할 때, 아까 동일 몇 번 나와요?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는데, 거래금액이라는 게 매매일 때는 매매의 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을 한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전세 환산금이죠. 이게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계산을 다시 한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큰 거 한다, 작은 거 한다, 평균한다, 두 개 다 더한다. 큰 거 하나만 고액부동산 가격을 합니다.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단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분양권 팔 때 받는 가격을 한다. 법에는 이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양권 팔 때 이렇게 계산하면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실무적으로는 분양권 하나당 얼마 이래 받습니다. 보통. 자,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두 번째가 일반이 받냐 쌍방이 받냐. 주택일 때는 한도액, 일반이 받는 한도액 찾아야 되죠. 자, 개업공개에서는 중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도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즉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수연. 자, 협회 초반은 전부 다 하여야 한다. 즉 강제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죠.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두 개, 하나만 있어야 되는 법도 없죠. 현실적으로는 두 개가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협회 가입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개업공개사는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아니죠. 보증보험이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협회 회원도 그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공제사업을 하는 것도 비영리로 해요.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에 꼭 들어가야 돼요. 자, 협회의 조직에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설득별시에 둔다 하는 규정은 없어졌다 그랬죠. 그 말이 너무 틀려요. 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자가 똑같으니까 부하고 회만 구분하면 되죠. 부로시아는 제일 큰 도시가 부산이니까 시도죠.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시도에 어느 시군구에 지부나 지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받은 시도지사나 등록가청이라 하더라도 절대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할 수 없다.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물론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전에 하나 빼먹은 건데요. 협회 설립 절차에서 발기인 총회, 발기인 최저하니까 몇백 명 이상, 300명 이상, 창립 총회에서 600명 이상,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요 숫자는 숫자 어려운 건 아닌데 서로 바꿔가지고 자주 나와요. 총회 결상은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해야 되고, 협회 설립할 때는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는데,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하는 건 아니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시 공제사업에 들어가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국장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10 이상,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면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제 공시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협회가 하는 거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돈 들고 나가는 거는 국장이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조사 검사하는 것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꼬이면 안 돼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협회 둔다. 협회 두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둔다 두자가 중요하다. 두자가 중요하다. 위원은 2명 이내 말도 안 되죠. 20명 이내 가부동수에서 의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명 빼가지고 19명 이내. 임기 몇 년을 한다? 2년을 한다. 물론 의결할 때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자, 포상금은 등록가청이나 수사기관에 누가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등록가청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나 고발의 대상자, 아직까지 고고유율 단계는 아니에요.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 다른 말로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죠? 포상금 형벌의 대상이라고 해서 포상금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요 4명만 있는데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이내로 한다. 50만 원으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게 틀려요. 국고에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절대 전부 들어가면 안 되죠. 100분의 50 이내니까 전부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포상금 지급은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청에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등록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은 요거는 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등록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까?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는 말은 같이 하죠.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접수했다. 따로 왔죠.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수수료 내는 것 한마디로 세 종이에 세 도장 찍어서 받을 때 수수료 내죠. 우리 교재에 나온 순서 다르게 제 순서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하여튼 도장 찍어서 받을 때 수수료 내는데 수수료 얼마입니까? 모르죠. 모른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낸다. 지도감독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고 기업공개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협회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행정처분 5개가 있는데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그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게 주는 거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 주는 거다. 자격 취소의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주는데 어떤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회사가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죠.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데,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대신에 자격 취소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랬죠. 그래 너무 무조건 틀렸어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거꾸로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의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됐다. 자격 취소됐다. 등록증,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그러면 공문이 하는 게 7일이다. 내주는 게 7일이니까 반납하는 것도 7일.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보다 7일 이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날보다 7일 이내 자격증을 시도회사에 반납하죠. 어떤 시도회사에? 교부한 시도회사에 반납한다. 자, 기업공개사에 하는 게 7일이다. 위에 보고하는 것은 7일보다 빨라야 되죠. 위에 보고하는 거 딱 하나 있죠. 자격 취소만 교부한 시도회사가 자격 취소 주게 되면은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 통보한다. 자, 업무정지에서 다른 거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도회사에서 우리 법에 나오는 시도회사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회사 퉁치면 돼요. 대신에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교부한 시도회사,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다를 때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무조건 취소나 정지는 교부한 시도회사가. 대신에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기로는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이거는 지문에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자,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두 개 다 같이 줄 수 있다 그랬죠. 형벌하고 과태료, 돈으로 내는 거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같이 못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없죠.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준다? 자기 소관청인 국장이 줍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도 국장이 할 수 있죠. 자격취소, 자격정지, 또 자격과 관련된 과태료는 누가 준다? 시도지사. 그것도 어떤 시도회사가? 교부한 시도회사가.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그런데 자격과 관련된 과태료, 기업공개사 주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얼마야? 100만 원 이하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요거 지금 이거 하나 보세요. 연수교육 안 받았다.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회사죠.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공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았다.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니까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회사가 부과하죠. 기업공개사 주는 걸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주는 거 아니죠. 교육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실시권자 시도회사가 알죠.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 주는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는 시도지사가 줍니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기업공개사 위반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주고, 기업공개사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미끼 광고, 가장 광고,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광고 500만 원 이하인데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은 국장이 과태료 줍니다. 국장이 주는 과태료 얼마야? 500만 원 이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법이 다른 거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파트가 크게 3개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 거래 허가 다음 주에 끝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